환율이 1,500원이나 1,600원 선을 돌파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는 여러분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1억 원의 국제시장 실질 구매력이 7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이 공중분해된 셈이죠.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치를 부린 적도 투자에 실패한 적도 없는데 이 3천만 원은 마치 날개가 돋친 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1997년 12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한때 1900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누군가는 가산을 탕진했지만 또 다른 부류는 아무런 타격 없이 오히려 부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그들과 일반인의 유일한 차이는 손에 쥐고 있던 두 가지와 미리 준비한 재난 대비책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생존 법칙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고 외면하신다면 부의 계층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이 심층 분석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도 1,500원이라는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설마 정말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의구심을 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의 논리에는 깊은 필연성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속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그 내재 가치는 과잉 공급된 상품처럼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 앞에 매일 빵 100개만 생산하는 가게가 있는데 빵을 사려는 손님이 2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빵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빵을 차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것이고 원래 1,000원이던 빵은 2,000원, 심지어 3,000원까지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요 초과로 인한 가격 상승입니다. 반대로 빵집이 갑자기 1,000개의 빵을 미친 듯이 찍어냈는데 구매자는 여전히 200명 뿐이라면 어떨까요? 주인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손해를 봐서라도 할인 판매를 할 것이고 가격은 3,000원에서 500원으로 폭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치 하락입니다. 이 논리를 화폐 시장에 대입해 봅시다. 한국 사회에 원래 1,000조 원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갑자기 200조 원을 더 찍어 시장에 풀었습니다. 총 통화량은 1,200조 원이 되었죠.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물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집, 자동차, 빵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오직 지폐만 많아진 것입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시장의 돈이 20% 늘어났으므로 원래 1,000원이던 빵은 1,200원을 줘야 살 수 있고 10,000원이던 치킨은 12,000원, 36만 원짜리 옷은 36만 원으로 심지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단숨에 6억 원으로 뜹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적나라한 본질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2008년 짐바브웨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정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내자 빵 한 개를 사는데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지폐를 만드는 종이값도 못 건지는 수준이라 화장지가 지폐보다 더 비쌌고 결국 국가 신용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까지 추락하지는 않겠지만 과도한 화폐 발행이 동국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을 초래한다는 경제학적 방향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전문가가 인쇄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며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원화 가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원인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거대 기업들이 달러 결제를 거부하고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예전에는 달러를 버는 즉시 원화로 환전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원화의 구매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대기업들은 원화로 바꾸느니 차라리 달러 현금을 쥐고 있기를 선택합니다. 한국 최고의 경제 브레인들조차 원화의 장기적 가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핵심 생존 자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달러입니다. 누군가는 미국도 돈을 찍어내지 않느냐, 달러도 결국 종이 쪼가리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고 있고 달러도 종입니다. 하지만 달러의 견조에 깔린 논리는 원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달러는 여러분의 생존 보험입니다. 비유하자면 집에 화재 보험을 드는 이유가 반드시 불이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닐 확률이 높지만 여전히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만약 불이 났을 때 그 보상금이 가족의 마지막 살 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원화 자산 보유자에게 달러는 원화 폭락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더 매력적인 점은 화재 보험은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를 날리지만 달러 보험은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환율 변동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는 자산인 셈입니다. 지금의 원화 자산을 해상에서 항해 중인 타이타닉호에 비유해 봅시다. 여전히 웅장해 보이지만 배 밑바닥은 이미 빙산에 부딪혔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물이 1등석까지 차오르지 않았고 배가 워낙 크니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며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가 기울기 전에 먼저 구조선의 자리를 잡습니다. 달러가 바로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해줄 구조선입니다. 환율이 정말 1900원까지 치솟고 모든 사람이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달러를 밖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때는 은행 앞에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서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환율 수준이 구조선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입니다. 달러 자산 배치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한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합하며 집 근처 은행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1%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확실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이나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같은 상품은 증권 계좌만 있다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고 수수료가 매우 낮습니다. 실물 달러는 없지만 수익률이 환율과 연동됩니다. 세 번째이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애플 같은 우량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일거양득 전략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고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걱정된다면 S&P 500 지수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자금 배분 원칙은 총 자산의 최소 40%에서 50%를 달러 자산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1억 원이 있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2천만 원뿐이라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라도 실행에 옮기십시오. 많은 분이 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만약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본국 통화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때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삶의 환경이 좋아졌으니 이 또한 윈윈입니다. 문제는 현재 추세상 환율이 하락할 확률보다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문입니다.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환율은 투기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더 낮은 환율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환율이 1,500원 심리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뒤에 상승폭은 파멸적일 수 있습니다. 달러 보유는 재무적 선택을 넘어선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뉴스에서 곡소리가 나고
이웃들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공황에 빠질 때 달러를 쥔 여러분은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두 번째 생존 자산은 황금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금 투자를 어르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데 이는 심각한 인지 오류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은 역대 최고치인 1000톤의 금을 사들였고 2024년에는 1100톤, 2025년 현재까지 이미 800톤을 매입해 연말까지 1200톤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국가들이 왜 금을 싹쓸이 할까요? 달러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금의 독특함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것이고 원화는 한국의 것이며 각국 정부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지각에서 캐내야 하며 그 총량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금 1g으로 빵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금 1g 가치가 약 15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여전히 빵 100개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5000년 동안 통화의 이름은 수없이 바뀌고 가치는 폭락했지만 금의 실질 구매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달러는 원화 폭락에 대비한 국지적 보험이고 금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궁극적 보험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신용마저 바닥나고 전 세계 화폐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면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을 것은 금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주식과 집값이 반토막 날 때 금값은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금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금 매입에도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물 골드바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0%의 부가가치세와 보관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둘째는 은행의 금 통장입니다. 실물은 없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셋째이자 추천하는 방법은 금입니다. 수수료가 가장 낮고 거래가 유연합니다. 자산의 10%에서 20%를 금에 배치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금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동의 10년 후에도 오늘과 같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실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 계좌를 개설하거나 확인하십시오. 둘째, 모바일 뱅킹으로 외화 계좌를 만드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표 금액의 30%를 먼저 매수해 기초자산을 만들고 나머지는 매월 월급날 정기적으로 적립하십시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람들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비 수준에서 갈렸습니다. 설마 그러겠소? 라고 방관하던 이들은 집과 직장을 잃었지만 묵묵히 준비한 이들은 그 대홍수 속에서 가장 값싼 매물을 줍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 원을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 압박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월급 인상 속도는 물가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몇 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시 경제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심해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때 수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거대한 파괴력은 밑바닥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1997년 금융폭락 직전에도 관변 매체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했지만 예리한 이들은 지표에서 이미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신호들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생존 매뉴얼집니다.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국채 금리 아이더입니다. 이는 국가 신용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돈을 빌릴 때의 금리가 급등합니다.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를 넘으면 경계 단계, 4%를 넘으면 고열 예보입니다. 과거 그리스는 국채 금리가 30%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채 금리가
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다음은 환율의 변동 속도입니다. 환율이 높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무 빨리 고르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70원 넘게 뛴다면 외국 자본이 공포에 질려 탈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건강한 물가 상승률은 2% 내외입니다. 하지만 5% 이상 장기화하거나 10%를 돌파하면 여러분의 돈은 눈앞에서 썩어가는 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트의 라면뿐만 아니라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가 일제히 오를 때가 바로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격은 조금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평소의 30% 이하로 줄었다면 시장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대폭락의 전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비율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는 비율이 2%에서 3%를 넘으면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고 5%를 향해 치닫는다면 대규모 뱅크런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선 개인의 자산 보호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총 자산의 20%에서 30%는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유지하십시오. 둘째, 부채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을 검토해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자산을 국내 부동산이나 원화 예금에만 몰아넣지 마십시오. 매주 시간을 내어 지표들을 점검하십시오. 월요일에는 환율의 갭 상승 여부를, 화요일에는 국채 금리가 3.5% 마지노선을 지키는지, 수요일에는 물가 뉴스,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 데이터, 금요일에는 증시와 은행주 동향을 살피십시오.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즉시 비상 계획을 가동하십시오. 예비비를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는 동시에 자산의 중심축을 달러와 금으로 옮겨야 합니다. 경제 지표는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챙기라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부의 세계에서 완벽한 예측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늘 깨어 있으며 미리 대비하는 사람만이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경제를 공부하고 거시적 흐름을 살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의 생존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을 지키십시오. 위기 앞에서 그 돈은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 격변의 시대에 함께 불을 지켜냅시다.